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 6월 28일에 중앙국립도서관에서 하는 작가와의 만남에 다녀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의 저자 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번 주에 드디어 만났네요. 최 사장님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리고 11계단, 시민의 교양 등등 이제 쓰셨는데요. 여기 제가 초판본 제가 리뷰를 해놨거든요. 여기 아마 제가 카드를 넣을 텐데 초판본 여기 사인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기를, 드디어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또 직접 사인을 해주셨네요. 제가 거기 가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은 제가 못 남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를 아주 독하게 뿌리셨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이방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질서에 반항하는 이런 인간, 사회 질서를 어떻게 보면 적응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방인도 그렇고 시지프시나 읽어보고 좀 관심이 있어서 리뷰를 남겨놨는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까미에 대해서 좋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해외에 있는 영상을 번역하기도 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방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그 태양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태양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장례식장 갔는데도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 정오, 태양이 의미하는 것도 그렇고 정오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최상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그 니체가 이야기한 해가 머리 위에 있으면은 그림자가 가장 작게 생기잖아요. 그림자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상징세계, 어떤 돈이라던가 신용이라던가 사제와 제사장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사회에서 살려면은 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상호 간의 질서와 약속, 그게 이제 종교를 기반할 수도 있고 어떤 이념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세속법이라고 불러볼게요. 근데 세속법의 이전에 자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한테 생명을 위협받아요. 그러면은 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거잖아요. 만약에 그 제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볼게요. 이것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죠. 내 건강이 제 1순위로 중요한 건데, 세속법이라는 것은 물론 자연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세속법이라는 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이게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메르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세속법의 세상, 그리고 상징체계, 그림자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아주 상징들이 다양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세속법들이 복잡해지고 상징 세계들이 많이 복잡해지면서 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거죠.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도 서로 이제 국가들끼리의 침략도 굉장히 많았고, 제국주의라던가 민족주의라던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의 공감을 사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요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요즘에도 국가들끼리의 분쟁이 심각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소설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처음에 강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속해서 살아야 돼서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세속법, 세속의 질서들을 따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 이제 부임해 오신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있던 조직의 질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연법을 새로운 조직에 와서 적용시키려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먹고 살려면은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히 맞죠. 나의 질서를 고집하다가는 사회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메르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존의 질서, 기존의 상징체계를 거부한 태양의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이죠. 자연법만이 최우선되는 그런 세상에서 온 사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얘기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랑은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당장 메르소처럼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정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살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책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너무나 그 간절한 사람들의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정말 세상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지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운명에 맡겨야지 이런 것도 또 아니죠.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금 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멘토를 항상 찾아다녔는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최 사장님 책을 읽고 팟캐스트 보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매우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시기는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작가분입니다. 이분도 아마 그런 마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좀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실 분을 만나기 위해서 책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분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저의 이제 멘토를 꼭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